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주제 굉장히 네. 기대됩니다. 정말 살면서 네. 꼭 해결하고 싶은 또 배우고 싶은 것 중 네.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주제거든요. 네. 어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키워드가 있죠. 있어요? 예,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하기 좀 전에 네. 그 인간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인간관계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 또 성공하고 실패한 거, 네. 거기에 이 인간관계가 다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 같은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잘 되면 거기서 좋은 이 결과가 맺히고 네. 인간관계 나쁜 결과가 맺혀요.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네. 대략 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나온 여러 그 연구들을 이제 누가 그 분석을 했어요. 네.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 또 성공 실패에 어떤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인을 EQ라는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이 감성지능 뭐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IQ 하잖아요. 네. 그 EQ라는 걸 이제 그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과 성공에 예. IQ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건 무관하더라. EQ가 중요하더라. 예. 해서 EQ를 만들어냈어요. 그 EQ가 이래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예.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네.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예. 공감. 공감이라는 건 뭐 남의 마음에 맞장구 치주는 게 아니라 공감은 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남의 마음 속에서 뭐가 있는지 정확히, 남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 그 둘이 EQ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능력과 예. 남을 잘 아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아주 중요하다. 저 행복과 성공에. 네. 그래서 EQ의 두 번째 요소인 공감이 인간관계의 사실은 핵심 키워드예요. 예. 공감이 잘 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예. 공감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게 돼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수업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예. 요즘의 이슈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근데 또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언젠가 직장에 갈 거고.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다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은 꼭 해줘요.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다룬다. 그럼 컴퓨터 다루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문으로 해야 될 또는 뭐 자기가 맡은 일이 50%예요. 50%. 자기가 할 일의 50%예요. 컴퓨터 만지고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네, 게 그렇죠. 내 일의 50%밖에 청소 안 되는 같으면 거예요? 청소가 50%예요. 나머지 50%는 나머지는 인간관계가 50%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일이 싫으면 회사에 안 가게 돼요.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싫잖아요. 그럼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해도 힘들어도 회사에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문서를 잘 다루는 자격증이 컴퓨터 있다. 자격증 이런 거. 뭐 수리 자격증이 있다. 네. 그거 50%에 불과해요. 나머지 50%는 당신은 회사 와서 일해도 좋은 인간관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자기 일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인간관계는 내 일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 불만도 생기고 예. 실제로 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우리 시대에
또는 우리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도 멘토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저는 철강왕 카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런 주제로 책도 좀 많이 썼을 쓰셨잖아요. 때. 근데 예. 카네기가 두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철강왕 다른 카네기가 사람인가요? 있고 예.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카네기가 있고 아,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철강왕 카네기예요. 이 사람 묘비명에 이런 내용으로 묘비명이 세워져 있어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묻혀 있다. 아, 도움을 받아서. 네, 그렇죠.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 훌륭한 사람의. 자기가 아는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묻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좀 시기 질투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 잘 공존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오늘 이 주제하고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네.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 즉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한테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 이런 오, 말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것도 네. 왜냐하면 인간관계 좋으면 실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일이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회사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래 잘 알았던 거죠. 철강왕 카네기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이 카네기는 철강왕 카네기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에 네. 카네기 공대가 있대요. 아, 네. 카네기 공대. 그 이제 졸업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겠죠. 네. 그 사람들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회사 생활하는데 차지한 비중이 15%밖에 안 된다. 오, 50% 아니고 더 그렇죠. 줄어들었네요. 아까 이제 예.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기본으로 반반 네. 이래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85%는 인간관계다 이거예요. 자기 회사 생활을 좌우하는 게 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직장 생활에만 인간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 가서 느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특히 의예과 다닐 때 그때 이래 보면은 이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하고 대학은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을 이제 우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야 되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수준이 워낙 높아요. 맞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 족보라는 게 있어요. 대충 이런 거 낸다는 네. 그런 것을 입수하지 않으면 시험 치기 아무리 공부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래 보면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잘 입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한 자리에서 한 교실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정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네. 대학 가면은 이 인간관계에 따라서 정보가 차이가 나고 중요한 정보를 자기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낙제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점 따는데도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어쨌든 카네기 공대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성공한 사람들이 3가지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방문을 중요시했대요. 세 가지 방문이요? 3가지를 가지고 방문해야 된다. 아. 처음엔 입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고, 입으로요? 네. 두 번째는 손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발로서 하는 방문. 요 3가지가 자기들이 경험해보니까 참 중요하더라 하는 말을 해요.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 방문은 뭐냐면 예. 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될 만한 거, 또 인간관계를 좋게 할 만한 거, 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하는 걸 입방문이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거죠. 말 해주는 거, 도움되는 말. 도움되는 말을 예.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만날 때는 그렇고 이제 전화로 하게 되는 거죠. 전화로 입으로 또 방문하는. 그걸 입방문이라 했더라고. 네. 그거 재밌는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손으로 방문하는 거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메일을 쓰든지. 네. 뭔가 이래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또는 뭐 가까이서 또 말할 시간 없는 사람한테 손으로서 이렇게 써주는 손방문. 네. 그다음 발방문은 이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중요시한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그 사람 실력이 좋은 거예요. 네. 사회에 나오면 이 아는 사람이 많고 나를 호응하고 나를 믿어주는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 뭔가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네. 내가 도와주면 효과가 있어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 옆에 얼쩡얼쩡하면 별 효과 없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데 사람이 많이 오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남들 볼 때도 저 사람 아는 사람이 많구나. 또는 뭐 화환이 많으면은 아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은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인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부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장례식이나 이 결혼식에 가면은 좀 나빴던 관계도 빨리 팍 반전돼요. 오, 복원이 그렇군요.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좀 챙기라 이런 말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절실히 필요할 때 뭘 해주면 예. 그 고마움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요.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 네. 결혼식, 장례식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돈을 들이지 않고 보시할 수 있는 그렇죠. 무제 칠시 예.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 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요즘 사회생활에서 저는 또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인간관계, 뭐 사회생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기브앤테이크를 요새 빼뜨리면 안 된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브앤테이크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걸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 너무 타산적이다, 네. 계산적이다, 너무 실리를 추구한다. 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브앤테이크는 네. 모든 인간관계, 뭐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생명 가진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언제나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것도 give and take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네. take and give는 아니에요. 우리말도 주고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먼저 우리 신문에도 캠페인처럼 뭐 노쇼 들어봤습니까? 노쇼? 쇼? 노쇼, 쇼란 건 나타난다는 건데 네.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요. 음식점에서는 뭐 몇 팀이 온다는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쵸.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손해를 손해죠. 엄청 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행기다, 병원이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 못하는 그래서 노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예약금을 받자 그런 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예약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give and take 원리거든요. 네. 먼저 받고 주는데 예약금은 돈 먼저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신이 안 올 경우에 우리는 돈을 충분히 정말 돌려준다 하는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give and take예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예. 전부 다 give and take예요. 주지 않는 거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예외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은 그런 마음이 보면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가족은 상대방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딱 보면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아,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우 정말 인간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먼저 주고 네. 받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근데 뭐 가족과는 예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연인이나 뭐 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예, 예. 아직은 가족이 아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브앤테이크가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고 예. 결혼해서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give and take예요. 그래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연인도 give and take예요. 뭘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남자가 막 잘해줘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해준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줬다는데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준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이 사람이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물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개월 수가 있다. 예. 뭐 짧으면 뭐 대략 18개월 전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물질이 나와서 네. 그것이 이제 작용한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을 보고 언제나 즐거운 게 오래 못 가요. 한 뭐 1년 반에서 뭐 전후인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럴 때는 현명한 여자 같으면 네. 이제 지금은 내가 나를 보면 즐거우니까 준다. 근데 언젠가는 나를 보다 안 즐거울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주는 게 뭐 있는데 이래 생각하면서 안 주게 돼요. 받으려고만 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언제나 우린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제가 남자로서 생각에는 한계는 있지만 네. 내가 이제 환자 경험을 통해서 또는 주위 관찰을 통해서 이제 볼 때 여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됐다 뭐 평가에 내가 뭐 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어쨌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 여자들은 내가 말해줘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거를 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정말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좀 줘야 돼요. 그러고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보고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여자가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 마음인데 뭔가 애를 써도 모를 때는 좀 가르쳐 주는 그것이 나는 좀 필요하다 봐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네.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은 그렇죠. 관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대인관계의 비결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이 대인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걸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네. 상대방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난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 네. 만났는데 인상을 깊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근데 그 인상을 사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 저 사람이 뭔가 나를 깊이 있게 대하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기는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자기가 해주려고 엄청 연구를 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가를 만났다. 예. 근데 그 정치가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집에 와서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나. 그것도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와.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거는 상대가 좋아하고 절실히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걸 뭔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 정말 뭘 좋아하고 싫어하나. 그걸 뭐 상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공존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말씀해주신 분의 예를 딱 생각해봤을 때 정말 이거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렇죠. 가능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사람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분도 대단하신 것 대단한 같습니다.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잘 알고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대화죠. 네. 대화를 대화 빼고 인간관계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네.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또 이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잘하면 대화에 뭔가 장애가 있고 걸리면 사람 만나는 게 싫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화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예. 뭐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럴까요? 말할지도 모르지만 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화는 내하고 다른 사람 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하고 뭐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대화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말하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듣거나잖아요. 네. 거기에 아무런 장애 없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말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화 말만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다 싸우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서로 안 말을 되죠. 요구해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이 대화예요. 그런 것에 이제 말이 이제 되는 거지. 그런 거 밑에 밑바탕 없이 말만 오고 가다가는 싸울 수 있죠.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말을 하고 듣는데 장애가 없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말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한 말이 있거나 네. 또 그 말을 했을 때 상대한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말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 말이 있으면.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들으면 돼요.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들으면 돼요. 예. 들을 때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난 진료실에서 하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말할 때. 네. 사실 봐요. 대화란 거는 말하는 거다면 하는 사람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 없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들으면 다 이득돼요. 네. 들으면 다 이득되고 사실 말하는 거는 그냥 본전이에요. 말하는 건. 물론 말하면서 좀 확고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네. 듣는 것보다는 장사가 훨씬 못해요, 이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들으면 이득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말해야지. 나 말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말해서 내가 뭐 재밌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듣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또는 듣고 싶은 말이나 네. 둘 사이에 도움되는 말이 있으면 하고 예. 없으면 들으면 돼요. 네. 그런데 상대방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묵이 흐를 수 있잖아요. 침묵. 그렇죠. 예, 침묵을 즐기면 돼요. 편안하게. 사실 저희 같은 방송인은 예, 예. 이 침묵을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못 견디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 침묵을 못 견디니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은 없고 네. 할 말 없다 보니까 뭐 엉뚱한 말 자꾸 할 수도 있고 아. 말 많아서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침묵을 가하다 보니까 할 말은 없으면서 막 피곤한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침묵 속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편안히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침묵을 즐기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만 안 가면 돼요. 그 속에서 충분히 둘이가 할 말이 있으면 침묵도 즐기고. 그리고 사실 이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네. 듣는다는 건 활발히 대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뭔가 오고 가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말을 많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말해야 된다는데 네. 거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데 자꾸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참 그리고 예. 이 대화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건가요? 대화는 사실 둘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또는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데 누가 먼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시작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먼저 시작한다면 내가 충분히 말하게끔 기회를 가져요. 내가 충분히 말하게끔. 네. 그러고 난 뒤에 상대방이 또 충분히 말하게끔 내가 기회를 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고 네. 거기에서 또 뭔가 또 말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충분히 말하고 또 충분히 듣고 또는 상대방이 충분히 말하게끔 하고 내가 또 충분히 말하고 요 원칙도 되게 중요해요, 대화에서는. 그렇군요. 네.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끼는 게 어떨 때 말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참 그러니까 좋을 텐데요.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오해가. 그래서 오해가 있나 없나를 이래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안 됩니다. 눈치는 봐서는 안 되고 네. 뭔가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인간관계에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오해가 있나 없나를 이래 봐요. 그거는 사람들은 또 뭔가 오해가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정이나 이런 거를 민감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예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민감한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민해서 막 상대방 말에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게 약간 불편해한다. 내 말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은 형사들은 뭐가 좀 이상하면 탁 알아차리잖아요. 네. 또 뭐 사냥개 같은 냄새를 잘 맡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사람이 석연치 않은 거는 눈에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이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또 막 이상하게 커질 수 있어요. 눈덩이처럼. 네. 그때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그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모르는 데서부터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처한 상황, 뭐 여러 가지를 잘 알리는 건 내 의무예요. 예. 내 책임이고. 그거를 충분히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저 사람 오해하고 이상하다 이러면 곤란해요. 내 책임을 정말 잘 다 했나. 상대방한테 나를 알리는 거 이건 또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런 실수에 뭔가를 대처할 수 있으려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오해가 그렇죠. 생기면 빨리 대처하고 그게 그렇죠. 오해다라고 풀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한 대화를 예. 해서 상대방 속에서 찝찝한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뭔가 환자분들의 마음을 좀 열게 하는 네. 이런 박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진료실에서 예. 그런 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거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내지는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하구나. 이래 될 때 말을 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료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존중의 마음, 또 내가 다른 사심이 없이 네. 내가 당신을 이용한다든지 뭘 당신을 내 어떤 뭐 조금 이야기하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안 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신뢰가 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입을 열게 되죠. 그러면 말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되고. 근데 진료실에서는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온전히 상대방한테 딱 마음이 가 있고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하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내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을 참 소중한 시간이 되게끔 하려고 네. 노력해요. 내가 이래 저 사람하고 같이 이래 뭐 밥을 먹는다 또는 만났다. 그러면 참 이게 소중한 시간이고 이런 시간 아니면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좋게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되게끔 자꾸 되려고 그래 노력하죠. 예, 예.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요? 우선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래 눈치 보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데 대한 염려가 없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다. 이래 하고 또 우리가 잘 들으려고 이래 노력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구나. 내 말한 걸 귀담아 듣구나 하면서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이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보단 이제 듣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근데 내 경우는 내가 개업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건물에 4층에 있어요. 예. 4층에 있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 점심. 같은 건물에 계신 그렇죠. 분들끼리요? 예,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내하고 성향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걸 내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죠. 고맙고. 우와, 듣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네. 근데 박사님은 뭐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너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시니까 예, 예. 이 대화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죠. 잘 안 될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볼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뭐 대화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듣고 네. 뭐 침묵을 좀 즐기고 그렇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볼 때는 예. 우리가 이래 사람을 보잖아요. 네. 사람을 보면 유난히 친근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말하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은 왠지 좀 말하기 도 싫고 좀 적대적으로 느껴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보면 친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해서 가까이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막 싫어하고 끊고 보통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아까 말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생길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 거리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한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저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 나하고 친하고 싶어 할 때 부담을 느낄 수도 네. 있잖아요. 또 말을 했는데 좀 이래 빡잘 논다든지 그럴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을 이래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은 뭐 통하면 통하는 대로 참 소중한 거고 멀면 먼 대로 그 그냥 거리에 맞게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 단절 안 하고 예. 네, 그걸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자꾸 쌓이면 또 가까워지기도 해요. 네.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냥 순리대로 한다면 그게 별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 네. 또 나를 좋아해야 된다.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안 될 때 인간관계가 힘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 차이를 다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예. 뭔가 잘 지내다가 틀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오해를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아까도 뭐 오해가 있으면 그 해결해야 네. 되듯이 뭔가 이제 그 사람하고 좀 용기를 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당신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래 풀어가면 그 사람이 뭐 속상했던 거라든지 이런 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충분히 이래 서로 나누어서 거기서 해결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인간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막 서로 싸우다가 더 친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나한테도 참 소중하고 그 사람한테 소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 다음에 또 오해 생겼을 때 또 그걸 푸는 것을 네. 이제 그 하나로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서 뭐 기브 앤 테이크 적용 안 되는 게 가족이다라고도 예. 말씀해 주셨긴 한데 예, 예. 이 인간관계라는 게 예. 꼭 외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그렇죠. 내에서도 생기는데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까이 온 사람은 가족이에요. 맞아요. 내가 힘들 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족을 제일 많이 챙겨야 되는데 가족은 그냥 가구처럼 있는 걸 알고 남만 막 챙기고 네. 그건 뭐 저도 좀 뜨끔한 게 있지만 그건 좋질 않아요.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제일 챙겨야 돼요. 네. 챙겨야 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래 이야기했던 것이 좀 잊어버린 수가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네.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가족에게는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보다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바라는 있어요. 마음이 더 바라는 크죠. 마음이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부부간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힘드나 뭘 원하나 그거보다는 그런 거 알기보다는 나한테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이야기들 나눴지만은 가족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될 때 제대로 된 거예요. 가족한테.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보는 환자들은 인간관계가 그래 넓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런 거 배운 걸 실천하는 계기로 기회를 많이 가져라. 사실 가족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에요,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뭘 싫어하나 못하나 내가 말했을 때 가족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관계가 끝날 수 있지만 가족은 기분 나쁜 걸 좀 말해달라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가 하는 걸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좀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제일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건 이제 대화, 예. 또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또 하루에 뭐 이래 한 몇 분 정도 가족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 그래서 가족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되게 지친 가운데 집에 가잖아요. 네. 남자 같은 경우. 그러면 지친 사람은 위로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아이 본다고 또 지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오기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와주기를.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기보다 어디서 좀 쉬고, 쉬어서 약간 원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래 안 좋은 가족 멤버, 가족원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행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은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같이 있는 시간도 있지만 따로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자기 방에 있는 시간, 자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해보면, 같은 방을 쓰고, 이래 보면은 그러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보면, 저희 평소에 몰랐던 걸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어요. 하긴 요즘 청소년기에는 보통 사춘기가 오니까 방에 혼자 딱 갇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박사님은 워낙에 이렇게 마음 수양이 잘 되신 분이라 가족 간의 갈등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 간의 있으셨어요?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있으셨어요, 그러면? 부처님도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뭘 수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농담을 한 이야기인데 가족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익히고 배운 것을 가족한테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맨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 또는 많은 걸 익히기 전에 또 가족 관계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게 많죠. 나도 힘들고 또 나로 인해 상대방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경우도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좀 기질이 달라요. 아드님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썩 좋은 뭐 이래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뭔가 약간 이래 기질 차이로 인해서 탁 이래 뭐 되는 게 아니어서 중학교 때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집사람이 권유를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여행을 걔가 중3 때인가 이제 여행을 같이 했죠. 여행 같이 하면서 내가 느낀 거죠. 아들이 느낀 건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걔도 사람이니까 내하고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행을 내가 해보니까 그때 이제 여행을 할 때 내가 너하고 여행하고 싶다니까 막 별로 같이 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가 원하는 나라로 여행을 가겠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럼 일본을 가자. 여행사를 안 따라갔죠. 그 이제 도쿄에 이제 내렸죠. 도쿄에서 내려서 저 호텔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일본 지하철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요즘 우리도 보면 뭐 공항 가는 거 뭐 이래서 급행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일본은 벌써 그게 십몇 년 전인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협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나는 동전 넣고 걔는 뭐 누르고 이러면서 뭐 말은 별로 안 해도 서로 간에 협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좋은 시간 가지기 위해서 뭐 말도 걸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존재했던 거죠. 그럼 이제 걔는 뭐 이래 여행 가면 어디 열차 타고 가면 딱 뭐 음악 듣는다고 꼽고 나는 또 옆에 그냥 있고. 네. 그렇지만은 자연히 접촉할 수밖에 없는 뭐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걔를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행 동안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서로 교류한 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집에 와서는 걔가 그러더라고. 효도관광 갔다 왔다. 그래 말은 하지만 왠지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가까워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제 일본에 왔어요. 네. 우리가 그러고 또 한 2년 후인가. 그래서 이제 불교 인연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다니까 그때는 뭐 선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서 너가 자유롭게 행동해 좋은데 법회는 꼭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하여튼 그러고는 좀 많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내 개인적으로는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서로 이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할 때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경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깊이 있는 대화나 이게 아니라도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나 봅니다. 예, 그렇죠. 보게 되고 그래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참 어렵게 느껴졌던 이 인간관계가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조금씩 실천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행복 처방전을 받아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뭐 상사나 동료 밑에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 같이 딱 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게 뭔가 그거를 이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거.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 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럴 때 나는 좋은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좀 안 좋겠죠. 그죠? 네. 그 사람은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또 뭔가 내가 안 좋겠죠. 그래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게 뭔가 하는 걸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상충될 때는 이제 진정으로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뭐가 과연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관계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네. 동안 또 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고정관념을 좀 바꿔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건강한 정신에 도움이 되는 18가지가 있어요. 우와. 좀 많은데 뭐 몇 시간에 걸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조언이랄까 어드바이스, 팁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제가 조금씩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달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